페이지 67쪽입니다. 페이지 좀 구하시고. 이제 페이지 67쪽 현재 완료 가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우리 전에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역시나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봐놓으실 거고요. 이 페이지를 다 쓸 겁니다. 괜찮아, 정수야.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 많이 못 써. 자, 이대로 놓고, 자, 이면지 가져올게요. 이면지 가져올게요. 자, 노트 쓰지 말고 이면지 쓰세요. 적대돌이 이거 가져가라. 야, 빨리빨리 좀 해라. 떠들지 말고. 자, A4에다 쓰셔서 책에다 붙이실 거예요. 책에다 붙이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다가요. 이면지에다 하세요, 이면지에다. 자, 이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노트 안 되고요. 이면지나 다른 종이 마련해서 책에 붙여오는 것까지 해 오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붙여오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얘들아, 나중에 책에 붙일 거니까 절반 접어서 가로로 쓸 거야. 절반 책처럼 접어.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여기 반 쓰고 여기 반 쓰고 하면 딱 괜찮을 거야. 자, 준비됐나요? 자, 맨 위에다가 제목부터 적어야 되죠? 5월 4일 월요일 현재 완료. 5월 4일 월요일 현재 완료. 요거를 저한테 사인까지 받아가셔야 돼요. 이걸로 이제 요점 정리 재탕하는 친구들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반 접어서 한쪽만 쓰고 한 편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수민아 이거 경제 보이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제를 배웠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단정하게 쓰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숙제 때 쓸 거니까 자, 시간의 흐름을 먼저 표현해 봅시다. 자, 시간은 하나, 둘, 셋으로 나누죠. 여기 좀 공간이 있어야 글씨를 쓰겠지, 얘들아? 여기 공간이 있어야 글씨 쓰겠지? 너무 오른쪽으로 바짝 당겨놓지만 잘 모르겠으면 점 나중에 찍어도 돼.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어요. 우리 과거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는요. 이전에 있던 일을 설명하는 말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주로 함께 사용하고요. 뭐뭐이었다, 뭐뭐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 뒤에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고요. 과거형이란 주로 ed나 d를 붙이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형의 경우는 주어 뒤에 did not 쓰시고 동사 원형 사용하고요. 부정이래. 의문의 경우에는 did 먼저 쓰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이냐?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이때 진행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시점에 하고 있던 도중인 경우
또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형태는 주어 뒤에 비동사의 과거형 사용하시고 동사 원형의 ing 붙여서 표현하고요. 부정형은 주어 뒤에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was나 were, not 동사 원형 ing로 표현합니다. 의문문은 was나 were이 맨 앞으로 오고 ing냐?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현재 시제는요. 단순 현재는 습관, 늘 사실인 것에 대해 할 때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어 뒤에 동사의 기본형 또는 3인칭 단수주어인 경우는 동사 뒤에 s나 es 붙여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정형은 주어 뒤에 do나 더를 쓰시고 not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요. 의문문은 do나 더 먼저 오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이냐고 표현한다. 우리 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나타내는 경우는요. 지금, 당장 또는 원래는 아니었지만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비동사, 동사 원형, ing로 표현을 하고요. 부정형의 경우는 주어 뒤에 비동사죠. am, are, is, not 동사 원형 ing로 표현을 하고요. 의문문의 경우에는 am, are, is가 맨 앞으로 와서 주어 뒤에 동사 원형 ing냐로 표현을 한다. 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미래는요. 첫 번째로 가능성이나 그런데 근거가 없는 가능성 또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주어 더하기 will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부정의 경우에는 주어 더하기 will나 동사 원형 얘들아 동그라미 안 쳐도 된다. 동사 원형 ing고요. 의문문 사용하는 경우에는 will이 먼저 앞으로 오고 동사 원형이냐로 표현한다고 했었는데요. 첫째는 근거가 있는 가능성이나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일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주어 뒤에 알맞은 비동사의 현재형 정확히 동사 원형의 ing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정문의 경우에는 동사의 현재형 아니 미안해 주어 뒤에 비동사의 현재형인 are, is 뒤에 not 붙이고 동사 원형 ing고요.
MRT부터 오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 ing냐? 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시간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단순 현재 시제로 단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왼쪽 절반을 친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래는 한 6줄만 쓰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시제를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제를 도대체 왜 다시 했느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그 시점 정확한 하나의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펜 바꾸세요. 펜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두 개의 시간을 아우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어. 너네 지금 학교에서 수행평가 엄청 하고 있지? 끝났니? 네. 한 번? 아마 한 번 또 할 거야, 시즌이. 1년에 이제 4번 정도 수행평가도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그 시기가 이제 4월에서 5월, 그 다음에 6월까지 가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이제 9월, 추석 전에 여러분이 한참 바빠지실 거예요. 어? 해가지고 글씨가 뭐좀 고 오세요. 그냥 자리를 바꾸라고. 일로 와서 써, 그냥. 앞에. 요거 의자 쓰든 저거 의자 쓰든 앞에 앉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게 될 텐데, 얘들아. 수행평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너네가 지필평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죠. 이걸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근데 뭐 그렇다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미리 다 할 순 없잖아. 일단 영어는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학원 숙제만 꼬박꼬박 해가지고 오셔도 충분히 학교에서는 점수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해, 영어를. 내지는 우리 학원에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주말에만이라도 하루에 최소 2시간씩 영어 공부를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천천히 가는 거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면 당연히 공부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뭘 더 해요? 제가 여기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뭘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숙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가장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게 틀린 문제 다시 보기예요.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한 게 없어. 어차피 처음에 문제 풀자마자 맞은 건 두 번, 세 번 안 틀려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문제를 틀리면 다르게 문제를 꼬아내면 또 틀리고, 섞어내면 또 틀리고, 또 틀려. 그래서 제발 자기 틀린 문제 잘 보시고 숙제할 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거짓말로 숙제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너희와 나의 관계도 있지만 이 책에서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가 데이터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차라리 시간이 없으면 찍어오지 말고 그냥 아싸리 안 풀고 들고 와. 선생님이 너네한테 물론 이제 맴매하죠. 소리 지르죠. 잔소리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 너네 인간성을 박살내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 못했어요. 할게요. 하시면 제가 빠르게 응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좀 데이터를 잘 쌓으셔서 그런 복습으로 영어를 뚫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아 수행평가를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니까 평소에 집필을 하는 방법은 결국 학교 필기밖에 없어.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실 때 다 적어야 돼, 다.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선생님이 농담한 것까지 싹 적으셔야 돼요, 그냥 싹. 그렇게 해놓으면
영어랑 수학이랑 뭐 너네 보통 과학 아니면 국어 하나씩 더 다니잖아? 그런 것들은 학교원에서 다 해주실 거니까 학교에서 조금 소홀해도 괜찮거든? 근데 뭐 사회나 미술, 음악 이런 거 교과서 잘 안 보는 과목들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한 번 교과서를 볼 때 그걸 무조건 촘촘하게 적어야 돼, 학교에서. 한순간도 딴짓하지 말고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너네 다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는 난이도 조절도 선생님들 실력이거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보면 학교에서 혼나. 근데 너네가 시험을 다 잘 못 보잖아? 그럼 또 학교에서 혼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구들이 점수가 나오게끔 선생님들이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묘하게 여러 번 말해. 그럼 그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학교 필기 좀 열심히 좀 하세요. 막 교과서 깔끔하게 두지 마시고 교과서 예쁘게 쓰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 정말 아무 의미 없어. 최대한 교과서 더을 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럼 여러 번 얘기했음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고 선생님이 별표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별표 몇 개씩 더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쌓아놨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이틀 전에 사회 같은 거는 전날만 공부해도 금방 결과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 얘들아.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너무 힘 뺄 필요 없어요. 너네 수행평가 보통 절대평가가 많잖아 지금도. 그래서 절대평가 같은 거 할 때 너무 막 퀄리티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대평가인 수행평가에만 힘 빼세요. 뭐 영어에서 단어 시험을 본대. 그런데 커트라인이 뭐 예를 들어 20개 중에 18개까지가 그거래. A래. 그럼 그냥 처음부터 2개 빼고 외워야 돼. 20점을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10점 넘기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 들어가는 힘을 최대한 압축시키셔야 2학년, 3학년 때 가서 안 힘들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에세이 같은 거를 점점 여러분한테 쓰게 만들어요. 특히나 고등부 가면 너네한테 막 종이 2쪽짜리 에세이를 써오라고 해. 이제 점점 에세이 비중이 많아져. 근데 에세이를 그냥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판, 한글판 2개를 내라 그래. 너네가 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 너네가 진짜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말하기를 시킵니다. 너네한테 영어를 쓰게 해놓고 이걸 발표를 시켜. 그럼 너네 말할 때 애티튜드, 너네 발음 이런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GPT로 써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온 친구랑 평소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니네 GPT 돌리는 거 다 아는데 써오세요 하겠니? 요 자리에서 쓰라고 하지. 그러면 GPT로 돌려서 달달달달 암기해서 쓰는 친구랑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친구랑 문장의 오류가 달라요. 그런 걸 보고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당연히 뭐 영어 열심히 하는 건 맞겠지만 뭐 애들아 이거에 대해서 너네 생각 써봐. 막 교재에 짤막짤막하게 내 생각 써보는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대충 쓰지 마세요. 교실에서 뭐 3분 주면서 이거 써래. 어차피 3분 쓸 거잖아 여기다. 그러면 대충 해놓고 애들이랑 얘기하는 듯 3분 쓰고 싶지.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 꾹 참고 이 3분 동안 선생님이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라도 적어놔. 안 쓸 거면. 해서 너네만의 족보를 교과서에 계속 남겨놔야 돼. 나중에 이 선생님이랑 1년을 하고 2년째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수행평가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는 선생님이었는지를 알게 되잖아. 너네가 그걸 미리 메모를 했잖아. 그럼 점점 더 수행평가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수행평가도 이제는 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영어랑 국어는 가지고 와. 그냥 당장 뭐 암기해서 시험 본대. 그러면 너네 암기해서 시험 봐? 우리 학원 단어도 안 외우는 애들이 그거 하냐? 아니잖아. 선생님 들고 와서 선생님 저희 다음 주 몇 요일에 이거 시험 본대요 하고 들고 오시면 제가 모의 시험 쳐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강제로라도 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영어 수행만큼은 계속 만점 나오게끔 관리를 하시고 미리 수행평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미리 교무실 가셔야 돼요. 평소에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놔. 니네가 못하는 과목일수록 더. 뭐 영어는 학원에서 해주니까 대충 90점이 나오는데 나는 사회를 좀 못해. 사회 맨날 70점, 60점 나와. 그럼 사회 선생님이랑 진짜 친해야 돼. 정말 많이.
선생님한테 괜히 막 과자도 갖다 드리고 젤리도 갖다 드리고 잘 보여놓는 거야, 평소에. 내가 이거를 잘하고 싶은 아이라는 걸 선생님한테 눈도장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너네한테 힌트를 하나라도 더 줄 수밖에 없거든? 그냥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글씨를 잘못 썼어.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근데 저 제대로 쓴 건데 글씨를 좀 잘못 썼나 봐요 하면 틀렸다고 할 것도 하나 맞았다고 해주고 그렇게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놓으세요.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좋을 거 진짜 하나도 없고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나빠. 장난꾸러기가 돼서 눈에 띄든 진짜 열심히 해서 눈에 띄든 선생님이랑 친하든 이 일을 너네 이름을 말했을 때 아, 걔 하고 선생님이 아시면 성공. 근데 우리 반에서 나는 조용해. 눈에 띄지도 않고 안 해오는 것도 없는데 특히 잘하는 것도 없어. 조용하면 선생님들이 기억을 못해. 그럼 그 친구들이 제2의 뭘 못 받아가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한테 눈도장 좀 찍어주세요. 아시죠? 이어갈게요. 그 얘기 다 됐지? 자, 과거에서 현재를 아우르는 시제를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시작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를 쓰고요. 또는 현재까지 와서 현재에 끝난 경우에도 쓰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있던 일에 대해서 쓰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끝난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나 요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일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 이거라면 현재 완료는 뒤에 언제나 붙는 말이 그래서 지금은 이라는 말이 늘 붙는다고 생각해줘야 돼. 즉, 말의 초점이 현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캐치해 주셔야 돼요. 몇 가지 됐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혹시나 이 절반을 다 쓴 친구들은 옆칸으로 옮겨가고 이따가 종이를 바꾸시던지 해보세요. 이 쓴 만큼은 이따 한 번 더 써야 되거든, 사실상. 내려갈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현재 완료 시작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여기 끝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끊어도 돼요. 자,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의 개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쓰고 갈게요.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 되거나 또는 현재에 와서 끝났거나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던 일이거나 과거에 끝난 일이 현재에 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마지막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더라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내가 한 달 전에 진짜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베꼈어. 그때 괜찮았는데 한 달 후에 선생님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뒤집어지게 혼났어. 이런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끝나서 지나간 일인데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는 말의 초점이 현재에 있어서 과거형과 비교하셔야 돼요. 과거 시제와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인데 뭐 안 그런 경우도 덜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과거는 전에 발생하고 끝난 일이라면 현재 완료는 현재랑 계속해서 연관이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형태 보겠습니다. 형사문이에요. 주어 뒤에 have나 has 쓰고 동사의 PP 형태를 씁니다. 동사의 PP 형태라는 건 예를 들어 teach 검정색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돼. taught 이거 다 우리 배우고 있잖아 지금. 맨 마지막 거 얘가 PP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부정문입니다. 주어 뒤에 have나 has 쓰시고 not PP. 중요한 것은 우리 조동사 배웠지? 얘가 조동사처럼 써서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에 유의하시고요. 자, 이 페이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의문문이에요. have나 has가 이 조동사처럼 PP 뒤에 물음표로 끝내서 질문하고요. 대답은 yes, 주어, have, no, 주어, haven't, 축약형 사용하는 거 봐주시고 하나 더 갈게요. 펜을 완전히 바꾸면 좋아요. 다른 색으로. 근데 다른 색이 없다. 빨파 말고 다른 거 없다. 그럼 그냥 검정색으로 써도 됩니다. 얘를 줄여 쓸 수 있어요. drove 이렇게. 무슨 말이냐? I've 하면 I have가 되는 거고요. You've 하면 you have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이제 반절, 나머지 반절로 갈 건데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약 16줄에서 20줄 정도 쓰면 끝납니다. 나머지 절반으로 갈게요. 지금 우리 이제 형태까지 알아봤고요. 형태까지 알아봤고요. 경태야 앞으로 와서 써도 괜찮아. 편하게 써, 편하게. 정 보기 힘들면 보이는 만큼만 쓰면 선생님 필기 인수해줄게. 자, 옆으로 가도 될까요? 갈게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무엇이 중요하냐? 당연히 뭐 형태 중요하겠죠?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완료는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 지금 녹화 안 했지? 나 지금 녹화 안 한 것 같은데? 휴, 눈물이 날 뻔했네요. 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해석하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싹을 싹싹 암기를 하셔야 돼요. 1번입니다. 계속적 용법. 용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역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계속 무엇 무엇 해왔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해석에서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짝꿍 단어가 중요해요. 짝꿍 단어. 어구 이렇게 적을게요. 짝꿍 어구. for 더하기 지속기간. since 더하기 시작 시점. 그다음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10 year old 하면 나는 공부해왔습니다. 영어를요. 언제부터? 10살부터. 10살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1초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는 시간은 있어도 되고요.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친구들? 짝꿍어구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완료적 용법입니다. 뭐뭐 했다. 과거에 시작해서 이제 막 끝이 났다는 완료했다라는 의미의 방점을 둔 말로 짝꿍어구는요. already, just, y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already는 벌써, just는 막, 이제 막, yet은 아직 아닌이라는 의미로 yet은 부정문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예문 두 개 쓸 거예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already? 하면 무슨 말일까? 너는 너의 숙제를 이미 끝낸 거니? 라고 물을 때 No, I've 아니, I've 안 쓸게요. I haven't finished it yet 하게 되면 아니, 나는 아직 안 했어 라는 말이 된다는 거야. yet은 not이 꼭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의문문에서만
아직 안 했니? 이렇게 의문문에서 사용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already와 just는 위치가 have와 pp의 중간에 많이 들어오고요. yes은 문장의 끝으로 보내주시고 의문문에서는 벌써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3번은 경험적 용법으로 특정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의미로 짝꿍어구는 ever 한 번이라도 라는 의미예요. 모르는 사람만 적어도 돼요, 이건. never 절대 아닌이라는 의미죠. once 한 번, twice 두 번, 그 다음에 뿅뿅뿅 times 하면 몇몇 번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before 예전에 뭐 요런 말, 그 다음 often 자주라는 뜻이죠. 자, 이 중에서 에버는 역시나 often까지 have와 pp 사이에 쓰고요. 나머지는 문장 끝에다 쓰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냐면 Have you ever seen Blackpink? 하게 되면 너 블랙핑크 본 적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ever는 이렇게 의문문에서 보통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I've met them before 하게 되면 나 예전에 걔네 만난 적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결과적 용법이에요. 얘는 저질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서요. 뭐뭐 해버렸다. 과거의 일이 지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짝꿍 단어랑 예시만 쓰면 되는데요. 얘는 짝꿍 단어 말고요. 자주 쓰는 어구로 가겠습니다. 얘는 짝꿍 단어는 따로 없고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have forgotten. 잊어버렸다요. have lost. 잃어버렸다고요. have left. 떠나버렸다고요. have gone. 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have broken. 깨버렸다. 그래서 이제 못 쓴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인데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have 본투 장소 하면 어디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없다라는 말이 되고요.
빈투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본 적이 있다로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어서요. 갔다 왔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된 사람은 책으로 돌아올 건데요. 책을 책에다가 메모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할 거고 지금은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된 사람은 69쪽 페이지를 펴서요. C만 풀어보세요. 69쪽에 C만. 네, 맞아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 얘들아. 번거롭더라도 필기 좀 해라.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은 주어 뒤에 have나 has 뒤에 not 쓰고 pp 형태고요. 한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얘를 해분트나 해즌트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겠니? 음. 그래서 여기 지금 have is pp 형태잖아요. not을 여기 체크한 곳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 not 아직 쓰지 마는 할 건데 칸 어때 지금?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실수 옮겨서 그렇지 해 분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튼
멕시칸 푸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신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멕시칸 대문자로 안 쓰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이거 다 틀렸다고 해요. 멕시칸이 꼭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자, 부정문을 위에 썼으니까 한 번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미리 개수를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얘가 이미 하나, 둘, 세 개 먹지. 독한 말에 얘를 다 넣어야 된다니까 축약형으로 쓰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present, right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문문도 한번 메모하겠습니다. have나 has를 앞으로 가져와서요. PP냐라고 물어봐 주실 거고요. 얘는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have만 앞으로 꺼내. You, seen, 토니 되겠고요. 역시나 토니니까 has만 앞으로 꺼내서 has she been to Spain before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 건데요. 71쪽에 A번 풀어볼 건데 그냥 풀지 마시고요. 해석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문장의 해석 말고 밑줄 친 부분만 해석을 좀 써보세요. 짝꿍 단어도 표시해보시고 문제 풀고 짝꿍 단어 표시하고 밑줄 친 부분만 해석하기. 같이 가보자. 얘들아, 요거 지금 1월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 친구들은 짝꿍 단어 구분은 이제 슬슬 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선생님이랑 지금 현재 완료가 처음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짝꿍 단어를 표시를 계속 해드렸을 때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1번에요. 신스 동그라미 칠게요. 얘는 뭐뭐 때부터라는 의미로 계속 해석은 강아지를 못 키우는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멍멍이를 유지한다라는 건 키웠다는 소린 거잖아요. 왔다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밑줄 친 데만 하라 그래서 유지해 왔다 하셨어도 괜찮아요. 해왔다라는 게 뒤에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조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4번 할 때 자주 쓰는 말에 폴깃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렸다 하시면 되는데 까먹었다라고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신할 때 까먹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시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 지에 까먹었다라는 말을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세요. 3번에
보니까 전치사 접속사 할 때 배우잖아요. 경험,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역시나 에버도 있네요. 에버도 한 번이라도라는 의미로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니라고 해석해 주시면 됐던 거고요. 하루의 저스트 때문에 얘는 완료예요. 저스트가 이제 막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학교를 떠났다. 했다가 아니라 했다라는 인정하는 말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how long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니까요. 이거 계속 지속 기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얼마나 계속 해왔니? 라는 말인 거죠. 너는 얼마나 오래 여기에 머물러 왔니? 지내왔니?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문제를 풀 건데요. 오늘 숙제가 없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조동사 채점보다 밑에 얘들아. 조동사 채점보다 마무리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랑 세이브 프레이저 발브인데요. 세이브랑 세이브 프레이저 발브는 선생님 마감일을 오늘 뜨지만 금요일 마감일이면 여러분 선택 언제든지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점 정리 현재 완료가 들어가는데요. 교재 보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한 필기 자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재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법만 지금 좀 많이 있는데, 채점 문법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푸는 것도 이거 특히나 어렵잖아, 얘들아. 그러면 나는 모든 숙제는 다 못하겠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나는 내일 바빠. 그러면 요점을 안 하더라도, 채점을 안 하더라도, 풀기는 꼭 해오시는데, 대충 풀지 마시고, 제발 본인을 위해서 꼼꼼하게, 다 못 풀더라도 꼼꼼꼼꼼하게 좀 풀어보세요. 아셨죠? 이것만 좀 잘 지켜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준비할